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0도를 훌쩍 넘겠고요. 경주는 최고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달력상으로는 5월 초인데 날씨는 초여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선선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낮에는 볕이 강해서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1도에서 최고 29도까지 치솟으면서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다시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 26도, 포항 25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하늘에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맑고 따스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을 연구하다 촉발해 정부가 배상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이끌어내야 할 정치인들은 립서비스뿐이고 여야가 극렬히 싸우는 통에 이재민들만 서럽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이 촉발했다는 정부 조사단의 공식 발표 후 정치권은 경쟁하듯 포항을 찾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추경이 4월 하순쯤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급한 것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법이 시민에게 언제 옵니까? 언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맨날 법무하고 야당 여당 싸우기만 하잖아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에만 가면 포항에서 보고 들은 지진 참상을 까맣게 잊습니다. 한 피해 주민의 항의는 예언처럼 정확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국회의장까지 다 왔다 가가지고 전부 가면 일딱딱가 부르 말 한마디 있습니까? 똑같아.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놓고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소모전을 벌이더니 이제는 국회가 숫제 싸움판을 펼쳐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은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도 민생을 챙기겠다고 백팩을 메고 당당하게 거리에 나선 야당 대표의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 지진 특별법 관련이 정치 이슈에서 100위권에도 못 든다며 투정하고 있고 박명재 의원은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는지 압박할 필요성을 지진 대책위에 주문하는 등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에 훈수나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말 정치인들에게 되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에 부합하는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시민의 분노는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당의 두 지역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추경 예산안에 경상북도가 요청한 3,700억 원의 3분의 1인 1,300억 원만 반영해 포항 시민 입장에서는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합니다. 추경안을 보면은 소상공인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예산도 있지만 지금 저희 피해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주거 안정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지금 대표 생활하고 있는데 2년째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단언합니다. 민생 생각했어요. 국회가 저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맨날 선거 선거 내년 선거 때문에 지금 싸우고 당장 우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해주고.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지진 현장을 방문할지 몰라도 사진 찍기용 의전이라면 오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처럼 최근 인재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 있죠. 바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인데요. 예산 지원은 대부분 공공시설에 집중돼 피해 주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천문학적 피해에 책임지는 기관은 없습니다. 포항 지진처럼 대형 재난이 날 때마다 판박이 모습인데요.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 지역 주민 3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거리 행진을 마친 주민들은 한전 속초지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정부의 보상 대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즉각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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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1,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 복구비는 대부분 공공시설에 투자된다며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소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앞으로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한테 요청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원상태로 그냥 돌려달라는 겁니다. 산불로 집과 사업장을 잃은 고성지역 주민 5명은 산불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한전을 경찰에 직접 고소했습니다. 산불의 책임이 한전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전에 책임이 있다는 게 방송에도 나오고 모든 주민들이 다 봤습니다. 전국 국민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고성 속초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과 한전의 보상 협상은 이르면 내일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열발전 사업의 영구 중단 공식화 및 지열발전 시설과 부지의 조속한 안전진단과 폐쇄를 촉구하는 한편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전문가 태스크포스에 해외 전문가와 지역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진연구소와 지진관측소 설립 등 지진 감시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역사가 깊은 신라 문화재를 명품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경주시가 2년마다 하던 행사를 올해부터 1년마다 하기로 하고 행사 내용도 크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전통 있는 일부 행사마저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신라문화재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주민 참여는 물론 관광객을 모으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경주시는 2년마다 열던 행사를 올해부터 해마다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계획한 행사는 10개 부문에 52개, 지난해 44개보다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7개 행사는 새로운 행사로 채우기로 하고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예산도 지난해 23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열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수 유망 축제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또 그 관광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 제전 행사가 되고 학술 행사가 되다 보니까 또 관광객들에게 좀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 모색에 진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신라문화학술발표회와 전국 학생미술대회 등을 기본 행사 계획에서 뺐고 한글 100일장과 한시 100일장은 독서 상품과로 통합했습니다. 첫 해부터 이어져 오던 일부 행사가 제외되자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대회라든가 글쓰기 100일장 대회를 통하여 문학과 미술을 발전시키고자 한 높은 뜻을 저버린 것으로 매우 섭섭하고 아마 이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신라미술대전과 화랑씨름대회는 당초 예산에서 빠졌으나 반발에 부딪혀 별도 행사로 다시 추경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쪽과 지키려는 쪽 모두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와 전통 계승 사이에 신라문화재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가 오는 13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가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현장 실사를 벌였던 경주와 상주, 예천을 비롯한 8곳 가운데 우선 협상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해당 지자체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농장에서 열대과일인 바나나 재배에 성공해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수익 작물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나나 나무에 붉은색 꽃과 초록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바나나 나무를 처음 본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까끌까끌해요. 신기해요. 끼끌끼끌까끌까끌. 5,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400그루의 바나나를 시험 재배하는 데 성공해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그루당 50kg의 바나나를 딸 수 있어 수입산에 비해 수확량도 훨씬 많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당도가 수입산보다 높아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한국까지 배로 이송되는 수입 바나나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국산 바나나는 이제 유통 과정이 짧습니다. 생산해서 바로 소비자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드셨을 때 찰지다고 해야죠. 그런 쫀득쫀득함이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무농약, 친환경의 국산 바나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쌀보다 2,000제곱미터 기준 40배 많은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농인들의 견학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어린이들을 위한 6차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온난화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 등 내륙 곳곳으로 열대과일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가능했던 바나나나 천혜향 같은 열대 과일 식물을 우리 포항에 확산시켜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포항의 바나나 재배가 성공을 거두면서 지역 농업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등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 방패장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반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시의회와 경주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난해 말 폐기물 반입과 처분 중단을 요구해 5개월 동안 반입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패장 바닷물 유입과 폐기물 데이터 오류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는 9월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방패물 반입 중단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방패장 폐기물 가운데 36%에서 방사능 분석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다며 방패물 반입 중단을 요구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 검사를 펴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일부 학과를 무상교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생 이탈이 심한 학과를 살리려는 자구책인데 다른 국립대도 비슷한 처지여서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대학에 다니다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대학으로 옮기는 학생 이탈 현상이 심합니다. 국립대인 경북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문과 사회, 자연계열 등 기초학문 분야가 더 심각합니다. 또 부산대 더 나은 경제학과 이런 데 간 거 들어봐가지고 네, 저희 사학과보다는 더 나은 데니까 아무래도 취업하기에. 경북대가 지방 거점 국립대 8곳에 최근 3년간 학생 자퇴 현황을 살펴봤더니 기초 분야는 3,337명이 자퇴해 1년에 1,000명 이상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와 치대, 수의대, 간호대 등 전문 분야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기초 분야는 자퇴의 절반이 다른 학교 편입이나 재입학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재정도 나빠지지만 무엇보다 기초 학문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가 들고 나온 카드가 기초 분야 무상 교육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런 대학에 등록금을 면제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이 고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경북대 김상동 총장은 무상 교육 방안을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발표합니다. 이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3월 교육부총리에게 거점 국립대 무상 교육을 건의했고 부총리가 정식 안건으로 연구해 보라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의대와 치대, 수의대, 약대 등 전문 분야의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고
그 인상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부 계열의 무상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에서조차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어서 경북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들이 교육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종영 경북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포항 6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종영 의원은 지역 수건사업인 119 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 홍보물에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됐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오늘 제7회 바다 식목일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전국 연안 앞바다에 바다숲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연안 안반의 75%에 해당하는 5만 4천 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여의도 크기의 63배에 이르는 18,000여 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경북 동해안 앞바다에는 대게와 문어 자원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 인공 어초를 집중 투하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는 26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도 전국 최하위권이고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락한 대구의 위상을 되살릴 길은 없을까요?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대구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50조 7,960억 원입니다. 전국의 2.9%를 차지합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떨어졌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060만 원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26년째 전국 꼴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3,360만 원의 60% 수준입니다. 대구 사업체 평균 매출액은 8억 4,800만 원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한 강원과 제주를 빼고는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수출액도 81억 달러로 전국 비중의 1.3%에 그칩니다. 인구나 사업체 수, GRDP 모두 비교해도 크게 낮습니다. 섬유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외환위기 이후 지역 건설업체가 잇따라 무너진 한편 대기업의 진출로 지역 유통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바꾸려는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위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실패했고 대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실패했고 수도권처럼 인접도시와의 광역경제권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인구도 계속 줄면서 인천과 50만 명 이상 차이가 벌어져 전국 3위라는 위상은 이제 옛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대구 상공회에서는 대구와 경북을 잇는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구조로 재편하지 않으면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스코 휴먼스가 포스코그룹 경영 이념인 기업 시민 활동으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 휴먼스는 장애인 인턴 직원 16명을 선발해 4주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맞춤 교육을 실시했고 인턴 과정과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휴먼스는 2008년 설립된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포스코그룹 사무 지원과 클리닝, IT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재난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살 이상 단독 세대 등입니다.
달력상으로는 5월 초인데 날씨는 초여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선선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낮에는 볕이 강해서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1도에서 최고 29도까지 치솟으면서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다시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 26도, 포항 25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하늘에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맑고 따스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